아이고, 어젯밤에도 3번이나 화장실 갔더니 허리가 다 아프네. 잠깐 잠들었다 싶으면 또 소변이 마려워. 이게 몇 년째야. 이런 말씀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도 어젯밤에 한두 번은 깨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내 얘기야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 클릭 정말 잘하셨습니다. 45년 경력의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상호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 밤중 화장실. 밤에 편히 주무시고 싶은데 자꾸 소변 때문에 깨시나요? 겨우 잠들었는데 또 요의가 밀려와 일어나시고 화장실 다녀와 누우면 잠은 도망가고 눈만 말똥말똥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을 뒤척이시죠. 사실 60세가 넘으면 야간뇨라는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야간뇨는 밤에 2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깨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60대 어르신 중 무려 70%가 이 증상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이 부족해지고 아침부터 온종일 피곤해지고 낮에도 졸려서 활동이 힘들어지고 점점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거기다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 낮잠이 길어지며 밤낮이 뒤바뀌는 악순환이 생기죠. 그런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정말 효과가 있었던 실제 사례도 소개해드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무엇을 고치면 바로 좋아질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깨지 않고 푹 자는 것이 가능해지실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정보를 모르고 넘기신다면 불필요하게 계속 밤마다 깨고 건강을 해치는 생활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단 15분 당신의 밤을 바꾸는 시간이 될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한번 꾹 눌러주세요. 인생지혜에서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정보, 생활 노하우, 삶의 지혜를 매주 따뜻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야간뇨, 얼마나 흔한 문제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무려 7명이 야간뇨로 고생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흔한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그냥 참고 사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밤에 2번 이상 깨는 어르신들은 낮 시간 피로감이 3배 높고 일상 활동 능력이 30% 감소하며 우울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밤중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 위험도 5배나 높아진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어르신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야간뇨의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야간뇨와 가짜 야간뇨 알고 계셨나요? 먼저 겪고 있는 야간뇨가 진짜 야간뇨인지 가짜 야간뇨인지 구분하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야간뇨란 실제로 밤중에 소변량이 많아 방광이 차서 깨는 것을 말합니다. 수면 시간 중 소변량이 500ml 이상이거나 밤에만 12번 이상 가는 경우죠. 그러되 진짜 야간뇨에 오해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72세 이화자 어르신은 본인은 소변을 자주 봐서 전립선이나 방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당뇨병 초기였던 거죠. 야간에 당 수치가 높아지면 신장에서 수분을 빼내는 현상이 생겨 소변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당뇨 치료 후 소변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야간뇨는 단순히 방광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갑상선 질환, 신부전, 수면 무호흡증, 이 세 가지도 밤에 자주 깨는 원인이 될 수 있답니다. 가짜 야간뇨란 소변량은 적지만 잠이 얕아 자주 깨거나
불안습관적으로 가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면 새벽에 깨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장실 다녀오는 패턴이죠. 즉, 당신이 자다가 깼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는 것인지 방광이 차서 깨는 것인지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로 더 쉽게 이해해 보세요. 진짜 야간뇨와 가짜 야간뇨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야간뇨를 가지신 71세 김순자 어르신 사례를 살펴볼까요? 김 어르신은 밤 11시에 주무신 후 꼭 새벽 2시 반과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면 소변량도 제법 많았고 소변을 참기 어려울 정도의 느낌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방광 기능 검사 결과 실제로 밤 시간대에 소변 생산량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야간뇨 상태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번엔 가짜 야간뇨를 가지신 66세 오명자 어르신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새벽 3시쯤 잠에서 깼다가 혹시나 싶어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번 양이 아주 적었고 소변을 누지 않으면 다시 잠이 안 올 것 같아 습관처럼 가셨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수면의 질이 낮아져 생긴 불안성 야간각성으로 볼 수 있어요. 오 어르신은 수면 환경과 습관을 바꾼 후 밤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69세 정영호 어르신 사례를 볼까요? 정영호 어르신은 새벽 2시만 되면 무조건 눈이 떠졌고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소변량은 종이컵 반도 안 될 정도로 적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실제 문제는 불면증이었습니다. 잠을 얕게 자고 새벽에 불안감이 올라오는 시점에 깨어나는 거죠. 정 어르신은 수면 명상 유튜브와 백색 소음 기계를 활용해 잠을 깊게 만들었고 2주 뒤에는 새벽에 깨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밤에 화장실을 자주 다닌다고 모두 야간뇨는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방광이 차서 수면 시간 중 소변량이 500ml 이상이거나 밤에만 12번 이상 가는 경우가 야간뇨인 것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신다면 본인이 야간뇨인지 아닌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밤마다 화장실 가는 고민을 단 하루 만에 해결한 실제 사례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67세 박영자 여사님입니다. 박 여사님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밤마다 3번씩 일어나셨어요. 한 번은 12시, 또 한 번은 새벽 2시 반, 마지막은 새벽 4시 반. 그렇게 잠을 설치니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찌뿌둥하고 허리도 욱신거리고 낮엔 멍하고 집중도 잘 안 되셨다고 해요. 병원에도 가보셨지만 특별히 큰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으셨고 약도 잘 안 맞아서 계속 밤에 깨는 생활을 반복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알려드린 단 한 가지 방법을 딱 실천해 보신 후 단 하루 만에 달라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여사님께 제가 알려드린 건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최대한 적게 드시고 주무시기 34시간 전에 다리를 높이 올리고 20분간 쉬는 것이었죠. 어르신들 중에 다리가 자주 붓거나 하루 종일 앉아 계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경우 다리 쪽에 고였던 수분이 밤에 몸 위로 올라오면서 소변으로 배출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박 여사님은 그날 저녁 식사 후 물 마시는 걸 멈추시고 소파에 기대 다리를 쿠션 위에 올려놓고 20분 동안 쉬셨어요. 그날 밤은 놀랍게도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어제는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어요. 이렇게 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단순한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밤중 소변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야간뇨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어떤 질환이 야간뇨를 일으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당뇨병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면서 물도 함께 빠져나가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목마름, 체중 감소, 피로감이 동반될 수 있어요. 밤중 소변이 달콤한 냄새가 난다면 당뇨 검사를 받아보세요. 전립선 비대증 남성 어르신들에게 흔한 문제입니다. 소변을 볼 때 시원하지 않은 느낌, 소변을 보고 나서도 아직 남아있는 느낌,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증상이 동반됩니다. 과민성 방광은 작은 양의 소변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느낌, 소변을 참기 어려운 증상이 있어요. 심장 질환은 몸에 쌓인 수분이 밤에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발목이나 다리가 자주 붓는다면 주의하세요.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수면 무호흡증은 숨이 멈추면서 깨는 동안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콧거리가 심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두통이 있나요? 만약 이런 증상들이 함께 있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하지만 이런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야간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함께 인정한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흥미로운 점은 야간뇨 개선법에 대해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모두 비슷한 견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체내 수분 이동과 신장 기능이 일주기 리듬에 주목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기혈순환과 수분 대사의 균형을 중요시하고요. 두 의학의 관점을 종합해보면 결국 저녁 시간 이후의 수분 관리와 하체 부종 관리가 핵심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까? 우리 몸에는 수분이 흐름을 조절하는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이 깨지면 밤에 수분이 갑자기 방광으로 몰리게 됩니다. 낮 동안에는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에 머무르다가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혈액으로 다시 흡수되어 신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은 이 과도한 수분을 처리하기 위해 소변 생성량을 늘리게 되죠.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경우 저녁 시간에 소변량이 많아지기 쉬워요. 약 복용 시간을 의사와 조율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페인 섭취가 많은 경우 커피, 녹차, 초콜릿 등이 이뇨 작용을 유발합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이런 음식 섭취를 줄이세요. 저녁에 짜게 먹는 경우 염분은 체내 수분 저류를 일으켜 밤에 배출되게 합니다. 저녁 식사는 싱겁게 드세요. 다리 부종이 있는 경우 하루 종일 쌓인 부종이 밤에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낮 동안 규칙적으로 다리를 올리고 쉬는 습관이 필요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생활 습관을 단 하루만이라도 진심으로 실천해 보는 겁니다. 단 하루, 딱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첫날부터 확연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수면의 과학. 야간뇨를 이해하려면 수면의 과학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수면은 90분 주기로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을 오가는데요. 깊은 수면 시간에는 잘 깨지 않지만 얕은 수면 시간에는 작은 소리나 불편함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얕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밤중에 깨기 쉬운 겁니다. 중요한 점은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깨서 화장실에 가는 것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5가지 황금 습관.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밝은 빛 피하기. 특히 휴대폰, TV, 태블릿의 파란빛은 수면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좋아요.
체내 시계가 규칙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침실 온도는 살짝 서늘하게 18-22도가 가장 이상적인 수면 온도입니다. 특히 발이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한 상태가 좋아요. 취침 전 따뜻한 족욕하기, 혈액순환을 돕고 다리의 부종을 줄여줍니다. 10-15분간 40도 정도의 물에 발을 담그세요. 자기 전 명상이나 깊은 호흡하기. 스트레스는 수면을 방해하는 큰 원인입니다. 5분만 깊게 호흡해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습관들이 소변 문제와 무관해 보일 수도 있지만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얕은 수면 시간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가짜 야간뇨도 개선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3가지 실수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 밤에 갈증이 난다고 물을 많이 마신다. 갈증은 혀를 적시거나 따뜻한 물 한 모금이면 충분합니다. 컵으로 가득 마시지 마세요. 2. 하루 종일 안 움직이고 저녁에 갑자기 걷기 운동. 밤늦은 운동은 오히려 잠을 방해하고 체내 수분 대사를 깨뜨립니다. 운동은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하세요. 3. 괜찮겠지 하며 습관을 무시하고 계속 반복. 밤마다 깬다는 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바로 조치를 취하세요. 이번에도 도움되는 전문가도 알려주는 생활 속 흔한 오해입니다. 밤에 깨면 무조건 화장실. 아닙니다. 잠을 더 자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가지 마세요. 오후엔 수분 섭취 끊자. 지나치면 탈수 위험이 있어요. 오후 6시까지만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허리에 쿠션을 대고 자면 다리 부종이 덜 생긴다. 오히려 잘못된 자세로 수면 질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 전 다리 높이기 일상 중 걷기 운동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상담해 드렸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기저귀나 패드를 사용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A. 일시적으로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패드 사용이 습관이 되면 방광 훈련이 안 되고 피부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가능하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야간뇨 관련 약은 효과가 있나요?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은 약물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거 아닌가요? 나이가 들면 방광 용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밤에 2번 이상 깨는 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낮잠을 자면 밤에 더 자주 깨나요? 네, 오후 3시 이후 낮잠은 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낮잠이 필요하시다면 점심 식사 후 1시간 정도 20-30분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까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경로에 센서 등 설치하기, 발에 걸릴 수 있는 물건들 치우기, 미끄럼 방지 매트 깔기, 필요하다면 보행기나 지팡이 사용하기. 이런 준비를 하시면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변화를 경험한 어르신들의 이야기, 야간뇨 문제를 해결한 어르신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78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 4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김영수입니다. 10년 전부터 밤에 3번씩 깼는데 아내가 걱정돼서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다 이 방법을 알게 됐는데 첫날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밤에 한 번도 안 일어나는 날도 있어요. 덕분에 아내도 편히 자고 저도 삶의 질이 확 달라졌습니다.
74세 이미자 할머니의 이야기.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오래 일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야간요 문제도 많이 봤는데 정작 내 문제는 해결을 못했죠. 저녁 6시 이후로 물 안 마시고 다리 올리기를 일주일 해보니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개운해요. 손주들 보러 갈 때도 기차에서 화장실 걱정 없이 편하게 가요. 70세 부부의 공동 노력 이야기. 우리 부부는 같이 이 방법을 실천했어요. 저녁에 TV 볼 때 함께 다리를 올리고 저녁 식사도 일찍 가볍게 하고요. 서로 밤에 깨는 것도 줄어들어서 둘 다 숙면을 취하게 됐어요. 덕분에 아침마다 건강하게 산책도 함께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니 더 쉽게 습관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분들처럼 여러분도 더 나은 밤, 더 건강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영상 마무리 전 오늘의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주무시기 전 다리 높이기 20분, 저녁 6시 이후 물 섭취 줄이기, 카페인과 저녁 운동 피하기, 일주일 루틴 실천하기, 수면의 질을 높이는 환경 만들기.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밤부터는 깨어나는 횟수가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편안해지고 아침이 개운해지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들지 못하고 시계를 보며 뒤척이는 어르신이 계시겠죠. 하지만 그 밤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하루 오늘 말씀드린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박영자 여사님처럼 내일 아침 눈을 뜨고 어젯밤은 정말 편하게 잤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편안해질 때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들이 모여 더 건강한 노후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아래 댓글로 실천해 보신 경험도 꼭 나눠주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밤, 행복한 아침을 위해 인생지혜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